수행과제 5.2 문제를 봅시다. 1.5초마다 컬러 센서로 물체의 색상을 감지하여 빨강색이면 레드, 초록색이면 그린, 파란색이면 블루, 이 외의 색이면 칼라라고 소리를 낸다. 그럼 여기에는 루프가 있나요, 없나요? 1.5초마다라는 이 말 때문에 루프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 말이 빠지면 한 번 감지해서 소리 한 번 내면 끝인데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지해서 소리 내고 1.5초 쉬고 다시 감지해서 소리 내고 이거를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무한 루프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 1.5초는 알겠는데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순서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서도로 작성을 하면 색상을 감지하는 처리 블럭이 있겠죠. 색상을 감지한 다음에 그 색상이 빨간색이면 그때는 마름모죠. 빨간색이면 yes 그러면 red라고 소리를 내고 no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마름모해서 초록색이면 yes면은 green이라고 소리 내고 no면은 다시 아래로 가고 다시 파란색이면 yes면 blue 소리 내고 놓으면 이번에는 다시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칼라라는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스위치 블럭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스위치 블럭을 빨간색이냐 테스트하는 스위치 블럭 안에다가 다시 초록색이냐 테스트하는 스위치 블럭 넣고 또 넣고 그 안에다 또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스위치 블럭 하나로 칼라 값 하나를 테스트해서 그걸로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하는 스위치 블럭이 있죠. 그것을 사용하면 될 거예요. 먼저 순서도로 작성을 해보면 색을 감지한다는 처리 블럭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색을 감지한 다음에 감지한 것이 빨강이면 이거, 노면 초록이면 이거, 파랑이면 이거, 그 외이면 칼라 소리. 그런데 여기 해설을 봅시다. 스위치 블록에서 기본 케이스 뭔지 생각나시죠? 기본 케이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색깔이 전체가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죠. 더 여러 개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일 때는 각각의 소리를 내고 그 이외에 어떤 색깔이든지 아니면 색깔 감지를 못했을 때도 그냥 칼라라는 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케이스를 제대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5.2 해봅시다. 1.5초마다 도는 1.5초씩 쉬면서 계속 도는 루프를 마련해야 되겠죠. 루프 자체는 그냥 무한 루프 하면 될 것이고 뭐를 할 때마다 1.5초씩 쉽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칼라로 나뉘어지는 스위치 블럭을 넣어야 되겠죠. 네, 스위치 블럭을 넣었고 이 안에서 칼라 센서 값을 측정해야 될 겁니다. 색상으로 측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색깔이었죠? 빨간색이면 레드부터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면 레드라고 외쳐야 돼요. 자, 여기 색상에 레드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파란색이면 블루. 다음 색깔이 뭐죠? 초록색이면 자, 똑같은 블럭을 복사해서 그린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여기에 케이스를 추가해야 됩니다. 케이스를 추가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추가해서 블루일 때는 다시 블루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블루. 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 개 색깔 모두 안 걸릴 때는 칼라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케이스를 추가하고 여기 지금 이것이 기본 케이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얘가 기본 케이스가 된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컬러라고 말하는 블럭을 놓으면 될 겁니다. 컬러가 어디 있을까요? 대화나 표현에 있지 않을까요? 자, 예, 정보의 컬러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레드, 그린, 블루면 각각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 이외의 색깔일 때는 컬러. 근데 제가 지금 감지할 색깔이 저 옐로우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임의로 옐로우라고 좀 바꿔서 해볼게요. 옐로우로 말하십시오. 색상. 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고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계속 칼라 소리 내죠. 1.5초 쉬었다가 아, 지금 옐로우를 그린이라고 말하게 해놨네요. 그래서 네, 잘못 옐로우라고 말하게. 자, 다시 실행해 봅니다. 네, 이렇게 작성이 잘 되었습니다. 다음 예제를 수행해 봅시다. 수행 예제 과제 5.3 반사광을 사용해서 검은색 라인을 찾는 거예요. 검은색 라인을 만나면 2초간 정지했다가 다시 전진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네 번째 라인을 만났을 때는 멈추고 종료한다. 라인의 두께는 검은색 라인의 두께는 일정하지 않으며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은 라인 경계에서 최소 3cm이다. 어떤 조건인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로봇이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는데 이 방향으로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로로 검은 선이 있는 겁니다. 바탕은 흰색이고 그럼 가로로 검은 선이 있는데 그 검은 선에 두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두께는 조금씩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가느다란 라인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고 이 라인하고 라인 사이의 흰색 영역은 최소한 3cm 이상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하고 라인 사이가 3cm보다 더 가까워지지는 않는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 예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어떤 힌트가 필요한 예제예요. 정확하게 동작하도록 하려면 먼저 특수한 경우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로직만 생각을 해봅시다. 검은색 선을 만날 때까지 전진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이 검은색을 만날 때까지라는 그 카운트를 4회 동안 할 동안만 루프를 돌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은 선을 만났을 때는 루프를 빠져나가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예, 여기다가 루프로 4회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회를 돌리고 무엇을 찾으면 1회라고 카운트를 하는 것이죠. 검은 선을 찾으면 1회라고 카운트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검은 선이라는 것은 반사광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반사광이 몇 이하, 그냥 50 이하라고 간단히 생각합시다. 반사광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50 이하가 된 걸 확인했으면 1회 이렇게 카운트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컬러 센서의 반사광이 50보다 작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50보다 작아지면 한 번,
한 번 만났다.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일단 전진을 하면서 이 검은 선을 찾는 거니까 전진을 시켜야 합니다. 자, 전진을 시켜놨습니다. 그냥 쭉 전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검은 선을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멈춰야 되죠. 그래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 50이라는 값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체크하기로 하고, 그냥, 직진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직진하게 내버려 둬요. 이 블럭에서 막혀 있죠. 그러다가 어두워진다. 즉, 검은 선을 만났다. 그러면 멈춥니다. 멈추고 2초간 머무르라고 했죠. 그러면 2초간 머무릅니다. 멈추고 2초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첫 번째 횟수니까 되돌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사광을 감지해봐요. 그러면 50보다 작은 게 나올까요? 큰 게 나올까요? 아까 어두운 선을 감지하자마자 멈추고 2초 동안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전진을 시작하고 바로 다시 반사광을 측정하면 거의 100분의 99분 어두운 색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멈추겠죠. 이런 식으로 돌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두운 선을 한번 감지했다면 다시 밝은 영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다음번 어두운 선을 만났을 때가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어두운 선을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니라 밝은 선을 먼저 찾고 밝은 영역을 지난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찾아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즉, 밝은 구역 지나가다가 어두운 선이 나오는 것을 감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블럭을 하나 더 써야 됩니다. 하나 더 써서 역시 칼라의 반사광을 측정하는데 50보다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즉, 50보다 큰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점이 흰색이라고 해봅시다. 흰색 영역에서 달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50보다 밝으냐고 물어봤어요. true죠. 그러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50보다 어두우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흰색 구역이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쭉 달려가서 검은색 구역에 도착하면 이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멈추고 2초 머물러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두운 자리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전진시키고 밝은 구역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머무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만났던 검은 선을 다 지나갈 때까지 이 블럭에 머무를 거예요. 그랬다가 흰색 블럭이 나오면 이 블럭에서 빠져나가서 이 블럭으로 갑니다. 그럼 흰색 구역이 다 빠져나가고 다음 검은 선이 나올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다음 검은 선을 만나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멈추고 2초간 머무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회를 반복했을 때 여기 횟수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우리 이제 학기 말 되면 라인 트레이싱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습하면서 한번 로봇을 굴려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블럭을 구성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해드릴게요. 여기 봅시다. 제가 50이라고 임의로 숫자를 잡았어요. 그러면 흰색 구간을 지나가다가 검은색 선의 맨 끝부분에 딱 도달했을 때 검은색, 어두운 색을 만났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타겠죠. 그런 다음에 그 경계 부분이라는 거는 49, 50, 51이 막 왔다 갔다 그 값이 나오는 구역을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돌아왔을 때 다음에 한 것이 우연히 49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50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검은 선 하나에 그냥 쓱 진입하는 시점인데 순식간에 횟수를 2번 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아시겠죠? 그 흰색 구역에서 검은색 구역으로 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49, 50, 51, 이 50 근처의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보다 크기를 기다리고 50보다 작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양쪽의 경계값을 같은 값으로 주지 말고 예를 들면 50을 경계값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55보다 클 때까지 기다리고 45보다 작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45에서 55 사이일 때는 그냥 직진하면서 어, 이 조건 체크를 안 하고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갭을 두는 것이 요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 흰색에서 검은색 구역으로 들어갈 때 아니면 검은색에서 흰색 구역으로 나올 때 이럴 때 그 경계값에서 이거를 순식간에 두 바퀴 도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45, 55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밝은 곳에서 수행할 때랑 어두운 곳에서 수행할 때랑 이 기준값이 달라져야 되겠죠. 50이 기준값이 될 수도 있고 30이 기준값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준값을 30으로 잡겠다. 그러면 여긴 35, 여긴 25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요거는 설명만 해드리고 제가 실제로 굴려보지는 않을게요. 직접 실험 실습을 하게 됐을 때 강의실에서 각자 실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자체는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행과제 5.4 봅시다. 어두우면 주황색 로봇이 켜졌어요. 어두우면 주황색 불익 상태를 켜고 밝으면 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는 등을 켜고 밝아지면 등이 필요 없으니까 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면 어두우면이라는 것은 뭘 써야 되죠? 센서를 읽어서 그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스위치 블럭이겠죠. 스위치 블럭을 이용해서 어, 반사광이 어느 이상이면 끄고 어느 이하면 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면 켜고 밝아지면 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루프를 돌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무한 루프 돌려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무한 루프 안에서 반사광을 측정해야 되니까 먼저 루프를 놓고 그리고 스위치 블럭으로 해야 되겠죠. 스위치 블럭으로 컬러 센서를 비교해야 되겠죠. 반사광으로 하라거나 주변광으로 하라는 지금 주위가 어두우면 주위가 밝으면이니까 주변광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편의를 위해서 반사광이 훨씬 얘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반사광으로 할게요. 문제 자체의 이해도를 보면 주변이 어두워지면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이 문제만으로 보면 주변광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저는 반사광으로 할게요. 반사광이 50보다 커지면 지금 가만히 놓았을 때 55니까 저는 이거 조금 내려서 3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0보다 크면 yes 이쪽으로 가는 거죠. 30보다 크면 켜야 되죠. 브릭을 켜고 네, 이거는 반짝거리는 것이죠. 반짝거릴 필요는 없고 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끕니다. 예, 그러면 센싱하고 키거나 끄고 다시 와서 센싱하고 키거나 끄고 아무래도 너무 바빠 보이니까 조금 네, 0.2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행해 볼게요. 예, 브릭 등이 지금 안 켜졌죠. 현재 값을 보면 55예요. 55라서 지금 카메라를 안 켰군요. 예, 브릭 등이 켜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밑에 광값을 보면 4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흰 종이를 받치고 있는데 제가 흰 종이를 빼볼게요. 빼면 예, 불이 들어왔죠.
지금 현재 여기 값이 1,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불이 들어갔어요. 다시 흰 종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흰 종이를 넣으니까 52로 올라오면서 불이 꺼졌죠. 이렇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전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 형식으로 생겼어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 앞 물체까지의 거리가 20cm 이상이면 전진하고 20cm 미만이면 후진한다.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이상이면, 미만이면 이렇게. 모터의 속도는 50 미만으로 설정한다. 40 정도 해보죠. 네, 그래서 한번 가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한 루프죠. 좀 전에 했던 거랑 같아요. 그리고 센싱해서 그 값에 따라서 무엇 이렇게 하니까 스위치 블럭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센싱해서 수행하는 그 중간에 잠깐씩 딜레이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센싱하는 건 무엇을 센싱하느냐? 초음파 센서의 거리를 센티미터로 20cm보다 20cm죠? 20cm 이상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20cm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면 전진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전진시킵니다. 전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후진. 이 속도를 50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좀 작게. 네, 30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너스 30으로 후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횟수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리게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전진 후진을 이것에 따라서 센싱한 값에 따라서 20보다 커지면 따라가려고 전진 아니면 멀어지려고 후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달리는 거라 지금 수행은 시켜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바로 전에 했던 그 예제하고 맞물려서는 괜찮죠. 빛이 밝아지면 등을 켜고 밝아지면 등을 끄고 어두워지면 등을 켜라. 이 문제처럼 그냥 경계값을 딱 30으로 해가지고 20으로 해가지고 어떤 양단 간에 앞 또는 뒤 이렇게 전진 후진의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아까 그 검은 선 넘을 때의 경계값 적용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어 물체가 벽이 있는데 내가 달려가서 그 벽 가까이에 20cm 근방에 왔을 때는 이때도 역시 순간적으로 20 근처의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값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조금 큰 값에 갔다고 하면 얘가 뒤로 주춤. 그런 다음에 20보다 조금 물러났다 그럼 다시 앞으로 주춤. 그럼 그 경계값 정도에 갔을 때는 얘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경계값에서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21cm보다 커지면 전진, 19cm보다 작아지면 후진, 그렇지 않고 19에서 21cm 사이면 그 자리에 머무른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더 움직임이 부드럽고 좋겠죠. 예, 그 점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계값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경계값 주변에 마진을 두면 유리할 때가 있어요. 마진을 둘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당 로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멀어지면 다가가고 가까워지면 이렇게 물러서고 하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예제예요. 나중에 대면 강의에서 실험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예제를 봅시다. 다음 예제가 바로 이전에 아주 간단하게 했던 예제를 실제 실용적인 예제로 바꾼 프로그램이에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같죠. 로봇 앞 물체까지의 거리가 22cm 이상이면 전진하고
18cm 이상이고 22cm 미만이면 멈춰 있고 18cm 미만이면 너무 가까워졌다 해서 후진한다. 로봇의 속도는 50 미만으로 설정한다. 좀 전에 그 프로그램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야 돼요. 좀 전에는 크냐 작으냐여서 스위치 블럭 하나만 쓰면 됐었는데 이제는 세 구역으로 나눠야 되죠. 22보다 22 이상, 그 다음에 18 이상, 그 다음에 그 이외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스위치 블럭 하나로는 할 수가 없고 스위치 블럭을 이중으로 써야 되겠죠. 하나의 스위치 블럭 안에 다른 스위치 블럭을 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위치 블럭에서는 22 이상인지만 하나 걸러내고 그 다음 그 안쪽에 다시 스위치 블럭을 넣어서 18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좀 전에 했던 거랑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블럭을 넣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감지하죠. 초음파 거리 22cm보다 크거나 같으냐? yes,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전진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전진하는데 속도는 조금 낮게 전진합니다. 그냥 쭉 전진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잠시 멈춤을 둡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22cm보다 클 때의 처리는 잘 됐어요. 그런데 22cm보다 작을 때의 처리가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두 개로 나뉘니까 여기다가 다시 스위치 블럭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감지할 수밖에 없죠. 감지해서 이번에는 18cm보다 크거나 같으냐 라고 해서 18보다 크거나 같고 22보다 작다. 그러면 멈추라고 했죠. 그래서 멈춥니다. 멈춥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후진해야 되니까 이걸 복사해 올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 후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처럼 경계선에 갔을 때 앞으로 뒤로 막 까딱까딱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20cm 근방에 갔을 때는 멈춰서 얌전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물체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고 앞으로 다가오면 다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밀당 로봇이 되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이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